사람들이. 그리고 그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몰리고 있는지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우리도 다들 몇십억을 벌어볼까?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쉽지 않을걸요? 하고 얘기를 끝냈죠 제가. 그래서 유튜브 강의들 되게 많을 거예요. 유튜브를 잘 만드는 방법, 잘 만드는 방법. 그냥 유튜브에 검색을 하셔갖고 유튜브 만들기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정말 많은 강의들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거기서 뭐 카메라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할 거고요.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할 텐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돈을 잘 버는 방법, 유튜버로. 어떻게 하면 제목을 잘 지을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면 이렇게 첫 화면 보이는 거 있죠. 유튜브 검색해보면 이렇게 그림들이 쫙 나오죠. 거기서 마음에 드는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들어가서 영상을 보게 되는데 그걸 썸네일이라고 합니다. 그 썸네일 이미지를 잘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유튜브의 정책에 걸리지 않고 자극적인 제목을 재밌게 만들면서 썸네일을 조금 더 현란하게 만들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 동영상을 더 잘 보게 할 것인가. 그리고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상을 어떻게 자극적으로 정말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될까. 그런 류의 강의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갖고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그런 강의들은 이제 유튜브에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얘기들은 배우 입장에서, 저도 배우랑 같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우리가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마 뒷강에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영상 강의들이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도 다른 분들이 너무 좋은 강의를 많이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정부기관이죠. 뭐 정부 추정기관이긴 하지만 추정기관에서 이런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연기자협회에서 오늘처럼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유튜브를 시작한다면 정말 직업 버리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더 잘 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것인가, 막 이런 고민들을 하실 텐데 과연 지금 여기 저희랑 저희 지금 같이 앉아 있는 선배님들이 이렇게 수익형 유튜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까? 그런 거는 아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개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글쎄요, 수익형 유튜브 일단 이 자리에 저희가 지금 여기 저를 보기 위해서 다들 오셨잖아요.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선배님들은 별로 재밌는 선배님들은 아닐 거예요. 정말 재밌다면 뭔가 지금 시도를 해보셨을 거예요. 일단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요즘 아이들 젊은 사람들의 감각에 맞는 사람일까? 그렇게 하고 내가 돈을 잘 버는 수익형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어딜 가나 이 얘기는 꼭 똑같이 하는 얘기니까 걱정해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를 제가 앞에 딱 써놨죠. 인플루언서는 셀럽이라는 단어는 다들 아시죠? 요즘 셀럽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졌는데 뭐 연예인은 아닌데 연예인처럼 TV에도 나오고 각종 매체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셀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는 SNS에서 뭐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데서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광고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요즘 사회에서 셀럽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돈이랑 수익이나 광고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저는 배우랑 같이 살고 있는 입장에서 돈도 중요하고 수익도 중요한데 일단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고민에서 이런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수익이라든가 광고적인 거라든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으실 거고요. 아마 채널도 만드셨다가 없기도 하실 거고 한 2달 해보시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주제를 해보자, 이런 과정이 수많은 과정들이 반복이 되실 겁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방송에 대해서 지금 다 방송 연기자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방송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죠. 하지만 확실하게 방송이 뭘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긴 되게 애매할 거예요. 뭔가 개념적으로 갖고 계시는데 지금 그냥 한국에서는요, 여기 이 몇 가지 규제를 받으면 방송이고요, 이 몇 가지 규제를 받으면 방송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막 낚시 방송을 하나 저 혼자 찍었다고 쳐볼게요. 밤새 낚시를 하면서. 그럼 방송일까요? 방송이 아니에요. 자, 규제와 심의를 받으면은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뭐 법으로 이제 뭐 법이 바뀌긴 할 거예요. 개인 방송이 들어가는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지금 다루는 모든 얘기들은 방송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방송에 대한 것들. 통합방송법이라고 이제 변경이 되긴 할 건데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방송이 아니라는 거,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손석희 아나운서예요. 손석희 사장이에요. 제가 뉴스를 막 진행을 하다가 아 근데 오늘 아이시스가 너무 맛있네요. 롯데제가 최고라고 롯데 음료 최고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일단 저희 이런 데 끌려갈 거고요. 이런 데 끌려가고 하고 그런데 손석희가 만약에 방송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롯데 최고라고 말을 했다고 쳐볼게요. 물론 언론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에 저촉이 되나요? 저촉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 방송을 하다가 에이 뭐 ABC 나쁜 놈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자, ABC 나쁜 놈이라고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어요. 그럼 제가 방송을 잘못 찍었나요? 방송법에 저촉이 되나요? 아니죠.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건 제가 아까 속리산 나무 사진부터 시작했잖아요. 속리산 나무 사진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어요. 이게 방송인가요? 아니죠. 이건 상식적으로 방송이 아니죠. 근데 제가 속리산 나무 사진 앞에 가고 막 리포터처럼 정장을 딱 차려입고 뭐 속리산 현장에서 김수경 기자입니다. 방송 비슷하게 하나를 찍었어요. 이걸 유튜브에 올렸어요. 방송일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기에 주제를 안 받아요. 현재 법 체계에서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형님을 JTBC 스튜디오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JTBC 15번에 틀었어요. 채널에 틀었어요. 그럼 방송일까요? 방송이에요. 근데 그걸 똑같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럼 방송일까요? 방송이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여기서 이제 어떤 가능성이 열리고 있냐면 현재 제가 유튜브에다가 누구를 욕하면요. 유튜브에 올라가서 누구를 욕하면 그거 그냥 모욕죄예요. 명예훼손이고. 그냥 민형사예요. 제가 그냥 그 사람, 제가 욕한 사람이랑 저랑 소송 주고받으면서 벌금 내고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누구를 얘기를 했다? 그럼 이 법이랑 이런 데 규제를 받겠죠. 그리고 방송국은 뭐 경고를 받던 벌금을 내던 뭐 심하면 종편 같은 데 탈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다양한 광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선배님들 요즘 사극, KBS에 특히 사극 안 하죠. 그리고 요즘 사극하더라도 무조건 휴전하죠. 무조건 현대 한번 찍고 왔다 갔다 시간 여행하죠. 왜 그러죠? PPL 때문에 그러죠. 가마에다 아우디 마크를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로 제가 만약에 사극을 하나 찍었어요. 제가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가마에다 아우디 마크를 박았어요. 아우디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가능하죠? 근데 이게 만약 KBS 사극이 그렇게 나온다, 난리가 나겠죠? 욕대로 다 먹고. 지금 사극을 못 찍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PPL 못 받아서. PPL을 받기 위해서 무조건 현대로 한번 나가요. 현대로 시간 여행 한번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현대에서 PPL 받을 거 다 받은 다음에 과거로 가는 것. 그게 단순한 이유예요. 요즘 PPL 사극 어떻게 하냐면요. 전화 이 꽃감 정말 맛있지 않사옵니까 이래요. 어디 꽃감이냐, 성주 꽃감인데 그렇게라도 사극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작비가 안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방송이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아우디 마크를 달았다, 가마에다가, 그러면 이런 데서 난리가 나겠죠 일단. 근데 이게 현 시점에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광고 형식의 제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언론인이에요. 제가 손석희예요. 제가 손석희인데 JTBC가 생활이 무료해졌어요. 그래서 나도 장성규처럼 유튜브나 해볼까? 그래서 손석희가 뉴스 개인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롯데에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 물은 정말 최고예요 여러분, 손석희였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김어준 이런 이름 다 아시죠? 지금은 김어준 같은 사람이 개인 방송할 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런 좌담을 했어요. 테이블을 몇 개 앉혀놓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한겨레 방송 이런 데서 좌담을 하면서, 한겨레는 언론사긴 한데 방송국은 아니죠. 방송법에 저촉을 받는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김어준 앉고 몇 명 패널이 나와가지고 시사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방송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물 먹으면서 역시 물은 롯데가 최고야. 그런데 말이죠. 하면서 여기다가 무슨 뭐 옷 광고를 해놓고 뜬금없이 얘기를 하다가 옷 얘기하고 이 옷은 정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 지금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광고예요. 이거를 네이티브 광고라고 해요. 네이티브, 그러니까 라디오 들으실 때 라디오 뭐 CM이 나오잖아요.
뭐 중간중간 음악도 나오고 몇 초 나오고 잠깐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인 광고인데 그 네이티브 광고는 진행자한테 진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티브하게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광고를. 그런 네이티브 광고가 정말 다양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원 이동하나랑 저가 지금 집에서 하고 있는 작업, 저희는 아직 그런 네이티브 광고를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외부적인 이미지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진 않은데 한 달에도 3-4건 정도의 네이티브 광고 문의가 들어와요. 특히 출판사에서 저희 신간 나왔으니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하나 언니가 나와가지고 이 책 너무 재밌다. 엄마한테 꼭 사달라 그래. 방송에서 그럼 난리 나겠죠. 방송 TV 요청에서. 근데 유튜브에서 그래도 돼요. 그러면은 얘들아 엄마한테 꼭 사달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방송 광고의 형식이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 먹방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어가면서 저걸 왜 보지? 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온갖 신제품, 특히 뭐 저기 라면류, 인스턴트 제품류, 과자류가 나올 때마다 그 엄청난 네이티브 광고비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TVCM 광고가 아니라, TVCF 광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다양한 형식으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 그래서 뭐 게이트키핑 이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뉴스 제작할 때 게이트키핑이라고 하고 데스킹이라고 하는데 먼저 제가 기자예요. 신문 기자. 언론 기사를 하나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자가 글을 쓰는 건 기자의 성향, 뭐 정치적인 성향이 되건 사회적인 성향이 되건 내 성향이랑 내 역량에 맞게 어떤 기사를 작성을 하죠. 그 기사를 데스크에 제출을 하죠. 그럼 데스크에서는 제목도 달고 편집 권한이 있죠. 여기다가 뭐 거기서